전 세계 유튜브 최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로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다루는 지소극! 네, 제가 강제로 시킨 분위기지만 강제로 시킨 건 아닙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6화를 시작하겠고요. 자, 정말 요즘 뭐 장안의 화제이면서 칭찬을 받고 와,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너무 재밌다는 칭찬을 받고 계신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호남권에서 오셨죠? 최영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선입니다. 교수님, 이 영상을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께 보냈는데 패널 섭외를 너무 잘했다고 칭찬이 대단하면서 누구라고도 아닌 최용선이라고 이름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분 좀 어떠세요? 되게 좋은데요? 이거 실제 사례고요. 이 글을 네. 올려주신 분은 광주에 있는 분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원권 소식을 너무나 재미있게 기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취재 정신을 발휘해서 현장을 뛰다가 오셨습니다. 최혁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혁진입니다. 예, 최혁진 교수님 저한테 혹시 뭐 불만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전달을 크님한테 불만을 갖겠습니다. 제가 꽃무늬 옷 입고 나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입고 나오셨군요. 네. 예. 제가 단순해가지고 당일 전에 오다를 주셔야 오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꽃무늬 스카프를 한 거는 두 분이 지난주에 신안과 원주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꽃의 향기가 넘치고 꽃의 아름다움이 넘쳐서 지역이 살아나고 있고 이른바 SNS에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셨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오늘은 꽃무늬 스카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최 교수님, 오늘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용어를 알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생활 인구, 우리가 인구 늘려라, 인구 소멸 위기라는 많이 듣지만 생활 인구라는 용어를 들으신 분도 있고 조금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뜻인가요? 사실 지역 소멸이라는 이제 용어가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지역 소멸은 결국 주민등록 인구,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지역 소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등록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수도권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행안부가 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과정에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접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제 생활인구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요, 또 외국인 등록 인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오거나 통학을 하거나 아니면 학업을 위해서 그 지역에 방문한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그런 방문한 사람도 그 지역에서 어쨌든 생활하는데 그 인구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플러스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그 동네에 오는지를 이걸 한번 우리가 측정해 본 다음에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예산 배분을 할 때 그런 수치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생활인구가 도입이 됐고요. 지금 지방 소멸이 예상이 되는 곳을 행안부가 89곳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그중에 7곳을 선정을 해서 이 생활인구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89곳을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인구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영암, 이 영암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가 5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생활인구를 측정해 보니까 19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목표를 이 5만 2천 명을 주민등록 인구를 10만 명, 20만 명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지역이 인구가 사실은 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구가 우리가 애를 많이 낳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동인구, 생활인구를 잘 측정을 해서 제로섬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왕래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활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으로 행안부가 지금 힘있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최혁진 교수님, 우리가 왜 이제 요즘 워케이션이라는 개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 본래 우리가 물론 이제 본사라고 하는 곳은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지만 강원도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워케이션으로 뜨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 2-3달 정도는 그렇죠. 원주에 생활행구로 들어오는 거죠. 원주에 가서 머물면서 일도 하고 원주의 아름다운 곳도 가고
찐빵과 순댓국도 먹고 싶다. 그렇죠. 예, 예. 이렇다고 네. 하면 이것도 생활인구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생활에 그럴 못하는 수 거죠. 있죠. 농촌 유학 같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광과 그다음에 통근, 그다음에 통학 이 개념을 다 집어넣어서 생활 인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갈 때 주민등록지까지 다 옮긴다는 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고 특히 이제 뭐 전세를 얻어야 되냐, 그렇죠. 뭐 집을 팔아야 되냐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지역이 오히려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프로젝트를 실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역 소멸 그 대책들을 각 지자체가 만드는 과정에 전폭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아까 이제 오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차별화된 전략들을 지자체가 잘 마련하게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란 걸 만들어서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 1년에 1조씩 이것들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강혜영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얘기하면 두 분이 너무 어이없어 웃으실 텐데 드라마 중에 또 오해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주변에 강혜영 프로젝트 알아요? 그러니까 다들 대다수가 또 오해영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강혜영 프로젝트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 지방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있는 강진, 해남, 영암이 하나의 힘을 모으자, 하나로 힘을 네네. 모으자라고 공동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강혜영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게 한 지자체당 100억씩 1년에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이 지자체들은 각자가 쓰는 게 아니라 이 강혜영 공동의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이 돈을 다 같이 모아서 이 전략적으로 이 돈을 쓰자, 전략을 만들자라는 개념으로 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름도 예쁘고 또 취지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역량은 사실은 되게 적잖아요. 도시에 비하면 군 단위는 강진만 하더라도 인구가 3만 2천, 영암은 5만 2천, 해남은 한 6만 뭐 2, 3천 되는데 이 작은 도시들이 각각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면 되게 역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정어리 때처럼 이 세 곳이 하나의 큰 힘으로 이렇게 모아가는 이 과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렇다 보면 콘텐츠 자체도 찾아가는 입장에서는 이거 좋다라는 걸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있는 콘텐츠도 있지만 세 곳이 힘을 합해서 이런 이벤트라든가 콘텐츠를 또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어느 지역이 잘 된다 그러면 옆에 지역도 따라해가지고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들을 자원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것은 각자 도생해봤자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세 곳이 스토리텔링을 하나로 한번 모아보자라는 개념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 강진, 해남, 영암을 찾은 관광객 수가 네. 400만 명 정도 됩니다. 오, 진짜 오 소리가 대단하네요, 나옵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아, 생각하시지만 네네. 네. 작년에 여수에 예. 얼마 왔는지 아세요? 여수 한 곳에 요 전번에 신안에도 600만 넘게 690만 왔다고. 명. 예, 예. 신안 같은 경우는 400만 명 좀 언저리에다가 690만 명 늘었잖아요. 네네. 예. 최 교수님께서 지금 여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수에 이분이 방문하면 난리가 날 거다. 여수 관광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는 가수가 있다는데 누구시죠? 버스커의 장범준. 그분이 첫사랑과의 아픔을 기억했던 곳이 이제 노래로 만들었던 게 여수 밤바다거든요. 아, 네. 거기 아르바이트 할 때 만났던 여성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곳을 보기 위해서 여수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계기가 된 거죠.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가 정말 아름답습니다만 거기에 스토리가 얹어지다 그렇죠. 보면 더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두 분 전문가라고 자랑을 하지만 사실 뭐 최고의 전문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우진 교수님이 노래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어서 무슨 이상한 말씀을 또. 예. 여수밤바다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우리 조회수가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소박하고도 강력한 한번 소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가사를 잘 몰라요. 정말로. 다음번에 한번 아, 예, 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네. 게 해남, 강진, 영암 이 강해영 지역이 좋은 자원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전략적 마인드가 그동안 없다 보니까 또 조직의 열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을 활용을 잘 못했던 측면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남대에 문화전문대학원이 있는데 이 문화전문대학원의 교수들과 연구진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으고 관광재단 이런 곳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공동의 생존 방식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부터 3년을 이제 계획을 해서 2026년에 강해영 방문의 해 네, 아주 좋습니다. 그거를 대단하네요. 위해서 이제 3년 동안 돈도 모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겠다 이제 이런 계획입니다. 뭐 1박 2일 시티 투어도 있고 전세 열차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 안 가고 강해영 프로젝트 한 김에 네.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강진 사례가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강진이 뭐 지역 소멸 위기가 있는 곳이었다가 오히려 요즘은 잘 극복하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는 사례가 또 강진군 사례라고 하는데요. 뭐 우선은 이제 아까 그 생활 인구 중에서 주민등록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네. 강진은 출생하게 되면 만 7세까지 육아수당을 6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84개월 동안 네. 매월 60만 원씩 지원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그랬더니 이제 옛날에는 출생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얘만 낳으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예, 예. 2천만 원 막 이렇게 줬잖아요. 축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쵸. 더 이상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 낳고 딴 데로 가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는 강진에서 얘를 낳고 생활을 하면 계속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얘들을 많이 낳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는 것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 이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네. 푸소라는 것도 뭔가 푸소. 우리 전라도 사투리 중에 네. 화 좀 푸소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기분을 좀 약간 좀 화내지 말고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 그래서 그걸 약자를 따가지고 푸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강진에서 생활하면서 근심도 좀 내려놓고 강진의 이 유홍준 교수님이 얘기한 남도 문화유산 답사 1번지가 사실은 강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강진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라라는 컨셉으로 이 푸소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이 푸소가 그러니까 영어의 약자죠. 영어의 화푸소가 약자. 아니라 네. 영어의 약자인데 또 전라도 방언 중에 네. 화푸소 이제 아. 그게 이제 약간 기분 좀 풀어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걸 중의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 푸소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화 푸소 이게 더 좋네요. 그죠? 마음 푸소. 어? 머릿속에 잡념들 버리고 마음 푸소. 야 좋습니다. 강진의 농촌 체험 민박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네. 게 저 푸소의 협동조합이에요. 네. 오. 90개 농가가 참여하고 아, 있는데 네.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4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형 관광의 어떻게 보면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기 사는 분들 화 푸소 그냥 기분 좋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수학여행으로 이 강진으로 이 푸소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고요. 광주에서도 중학생 아이들이 농촌 체험, 수학여행을 경주나 설악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강진의 푸소로 와서 강진의 농촌 체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또 강진이 정약용, 다산 정약용이 유배당했던 곳이고 다산 초당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목민관의 또 자세나 이런 것들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저 푸소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의 농촌 체험 관광의 모델이 된 것이죠.
그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 보다 보니까 빈집 리모델링도 굉장히 인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대형 쇼핑몰 짓고 대형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 빈집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진 인구가 한 10몇만 명 되다가 지금 3만 2천으로 줄다 보니까 공각 폐가들이 사실은 되게 많을 네네. 거잖아요. 그중에 한옥도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정주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그 공간을 5년, 7년 정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또 그분 중에 이런 체험 관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푸소의 협동조합으로 들어와서 좀 민박이나 그리고 먹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저녁, 아침까지도 다 저렇게 숙박을 하게 되면 챙겨줌으로써 남도 맛자랑을 제대로 이렇게 만끽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강진군 인구정책과장 임성수입니다. 과장님, 강진군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이 인구 증가에 가장 유효했나요? 지역 소멸 위기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주거와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는 주거 문제 중에서 빈집 정비를 최우선 정책으로 했습니다. 빈집 정비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17대 1 정도가 됐습니다. 전입자 수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을 우수한 사람을 선정했고 그 선정할 때 그 지역 주민과 그 들어오신 전입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 이장과 군의회장이 꼭 참석을 해서 그분들이 선호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의 대표 선거 모델로 돼서 지난 5월 16일 날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 방문한 적도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20개 지자체가 강진을 방문해서 저희들 빈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다시 일자리를 저희 하고 싶습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편성을 해서 강진군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 모델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요. 강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최혁신 교수님 지금 너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나오니까 눈이 반짝반짝. 예, 제가 협동조합도 담당 네. 비서관으로서 딴 거보다는 저는 이제 음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정말. 예, 전문가이신데 지금 협동조합보다는 음식을 생각하고 계셨다. 또 우리 맞습니다. 호남하면 또 맞습니다. 예. 호남하면 또 맛집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까지 다 더해진다고 하니까 강진이 여러 측면에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진에서 또 새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옛날에 전남 병영이 강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요충지였던 곳이죠. 네네. 그 병영성이 그대로 또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그곳에 일종의 마을 호텔처럼 아. 그런 아까 빈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숙박할 수 있는 마을 호텔을 만들고 거기에 또 젊은 친구들이 이주해 오게 되면 지원을 하게끔 해서 그 일대를 좀 도시재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약간 마을의 특성을 잘 활용해가지고 브랜드로 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강진에 가서 똑같이 서울에서 먹는 패스트푸드 먹고 서울에 있는 똑같은 시설에 네. 머문다면 굳이 뭐 강진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오히려 강진에 가서 강진만의 음식, 강진의 역사와 특징을 담은 이런 호텔들에 머무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5도 2촌 뭐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네. 5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농촌에서 네네. 여기는 이제 4도 3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먹거리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면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하는 정책이고 여기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투자해 가지고 이 일대를 한번 리빌딩 한번 해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저희가 대단하네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협동조합도 커지고 어른도 커지고 마을도 커지는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는데 지금 강진을 보면 강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뭐 빈집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콘텐츠가 결합돼서 네. 이 젊은 층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무엇보다 이사를 가지 않고도 네.
사도 삼촌이면 3일은 사실상 강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생활인구에게 이런 개념인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끽을 해봐야지 내가 여기에 정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가 하루 있잖아요. 있어서는 몰라요. 모르죠. 며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우선은 뭐 3, 4일 살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이 생활인구로 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중에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고 거기에서 경험했던 친구들이 야 이제 나는 이제 강진에서 한번 살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게끔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이고요. 강진이 사실은 정약용으로 우리는 유배지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거 하나 보자고 가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그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1박 2일, 2박 3일 가게 되고 강혜영 프로젝트가 되면 이제 옆 동네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 드릴. 네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네. 성공하는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유배 체험 프로그램. 아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남편 일주일 동안 유배시켜드립니다. 뭐 해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최혁신 교수님이 저랑 하는 프로그램에서 포청천 개작두를 대령하라로 대히트를 치셨는데 요즘 유배 문화와 이 처용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뭐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면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제 뭐 상황이라든가 의미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배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때 생각이 드는데 너무 의외의 말씀은 남편 유배 보내기라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뭐 청소하는 방법, 뭐 저기 그 요리하는 방법 다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예. 저기서 18년간 유배하면서 목민심서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목민 간의 자세, 마음가짐을 네네. 그 다산초당을 거니르면서 네네. 만덕산을 이렇게 거니르시면서 이게 정약용 선생이 딱 만드는 거니까 공무원들을 한 번씩 유배를 일로 보내가지고 여기에서 푸소에서 체험하면서 이 목민 간의 자세를 가다듬게 만드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1호 체험하시는 분으로 우리 최혁진 교수님을 한번 모시면 이것을 적극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으로서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진에 한번 가볼까 하다가 또 청년들은 비용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반가운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반값 여행인데요. 아니 여행을 어떻게 반값을 해줄? 그러니까 쓰는 비용의 절반은 지역화폐로 강진군이 되돌려주겠다라는 지금 원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와서 가령 100만 원을 썼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은 강진군이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면 또 그 그분이- 지역화폐를 또 쓰시고 그렇죠. 다음에 다시 그걸 계기로 해서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년 예산 한 70억 정도를 지금 책정을 했대요. 근데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 파급 요건 한 2천억 정도 될 거라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네. 선순환 그래서- 프로젝트. 예. 사실은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컨텐츠가 탄탄하고 먹거리가 탄탄하다고 한다면 야 강진 갔더니 난 좋더라. 그리고 지역화폐로 돌려줘. 야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친구들까지도 데리고 한번 와야겠다. 다른 가족들까지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마중물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이 프로젝트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신안에서 지역화폐로 햇빛 연금을 줬더니 그렇죠, 그렇죠. 지역 경제의 뭐 매출이 한 20%가 좀 늘었다더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진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족 여행으로 왔을 때 쓴 돈의 한 절반 정도를 지역화폐로 되돌려줬을 때 진짜 다음에 그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렇게 늘어났는지를 보면 이걸 이제 다른 데도 따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최혁진 교수님 4인 딱 꾸리셔가지고 가시고 사모님은 편하게 쉬고 자녀분들 노는 동안 최혁진 교수님은 유배체험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하시면 의미 있는 활동도 하시고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보통 유배 때 맛있는 거 주진 않죠. 그렇지는 않는데 네. 옛날에도 그랬답니다. 극형에 처하지 않고 네. 유배를 진짜 너무 미운 거예요 왕이. 네, 그러면 네. 함경도나 이런 데로 보냈답니다. 아, 근데 얘는 얘는- 날씨도 춥고 먹을 것도 좀 그렇죠. 촉박하고. 근데 촉박하고. 얘는 내가 정말 아끼는 애인데 네네. 언제든지 내가 다시 쓸 수 있고 그런 애들은 해남이나 강진이나 전라도로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풍족한 먹거리가 있고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잖아요. 용산 분은 저쪽으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교수님 저랑 정치 프로그램을 하시더니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강진의 즐거운 사례를 네. 자 살펴봤고 땅끝마을 이제 땅끝 마실 해남 잘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땅끝마을로만 알려져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다양한 매력이 있다라고 하죠, 제 교수님. 네. 유라시아의 서쪽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서로 대담을 밀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쪽 갈리시아인가요? 네, 그쪽 네. 지역이 이제 유라시아의 서쪽 끝이고 네네. 동쪽 끝으로 이제 한 곳이 해남 땅 끝입니다. 제가 해남이라고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죠.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두 개를 이제 이것도 다 스토리텔링인데 해남은 사실은 땅 끝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네네. 하고 유홍준 교수가 얘기한 남도답사 1번지가 강진이고 2번이 사실은 해남이거든요. 해남이죠, 해남. 그 정도로 이전에는 먹거리가 풍부했고 그리고 미황사라든지 대흥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호남의 불교에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탄탄한 그런 중심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 외에 그래서 종교인분들이 보통 성지순례 간다라고 하면 기독교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불교 신자분들 그렇죠. 굉장히 가보고 싶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대흥사도 되게 이제 조계종에서 되게 유명한 사찰 중에 하나인 네. 곳이고 거기에 달마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미황사라는 절이 있는데 네네. 템플스테이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아. 달마고도라고 그래서 그 미황사 주변에 둘레길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불교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근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산티아고처럼 이렇게 순례하면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근심을 내려놓는 곳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교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친구들이 땅끝마을 가자라고 하는데 다 공통된 지문이 뭐였냐면은 당일날 못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숙박을 해야 되면은 대학생들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인데 그런 걸 또 고민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많아지고 있다고 그 하네요. 이제 이 푸소 아까 강진처럼 해남도 이제 해남의 땅끝마을을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체험 이렇게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3박 4일 살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다시 보면 강진이나 해남이나 똑같은 대상을 놓고 가령 이렇게 뭐랄까 풍선효과처럼 강진하고 해남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비슷비슷한 걸 많이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지만 강해형 프로젝트가 된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 이걸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가령 템플스테이도 그 월출산 영암의 월출산 자락에 도갑사와 천왕사라는 되게 유명한 절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진에는 무이사라는 되게 유명한 절이 있고 해남에는 대흥사와 미황사가 있어요. 이 템플스테이를 이걸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이게 예. 이제 강해형 프로젝트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반대. 지금은 다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남도의 유배 문화 답사기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또 템플스테이 답사기 해볼 수도 있고 맛자랑 멋자랑 답사기도 해볼 수 있고 네네. 여러 가지를 콜라보해 볼 수 있는 건데 해남도 이 땅끝 마실 살기 이 프로젝트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앞으로는 이 강해형 프로젝트랑 연계되면서 이게 또 성장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진, 해남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영암군이 또 빠질 수 없죠. 네. 자, 강해영 프로젝트의 마지막 마을인 것 같지만 콘텐츠만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영암은 특히 역사적인 마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교수님. 왕인 박사. 그러니까 네네. 우리 문화를 백제 문화를 일본에 전달했다. 이제라고 이게 유명한 왕인 박사가 유적지가 있는 곳이 저 이제 그 일대인데요. 월출산의 한 자락인데 저기는 뭐 되게 유명한 마을이고 한옥으로도 많이 돼 있고 또 체험 관광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하나하나의 이제 이런 자원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것이고 영암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시작입니다. 아까 이제 전세 열차 얘기를 했는데 네네. 강해영을 가려면 나주를 거쳐가야 됩니다. 나주에 또 각별한 그렇죠. 애정이 있으시죠? 제가 나주에 살고 있는데 나주역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영암입니다. 이 영암을 거쳐서 이제 강진을 가고 해남을 가게 되는데 이 영암은 인구가 52,000인데 월출산 국립공원이 있고 큰바위 얼굴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월출산에도 있습니다. 월출산에도요? 큰바위 얼굴. 기바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정치인들이 그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 이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기를 많이 가는데
이 올출산에도 큰 바위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 연계하는 것들이 강혜영 방문의 해 2026년 이전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테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봐 주시고, 저는 이제 이 강혜영 프로젝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소멸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징징거리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는 전략을 고민해야지 대책이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 명만이, 한 지자체만이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 힘을 같이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들을 유인하는 그런 자원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목포나 여수처럼 힘도 있고 돈도 많고 또 자원도 풍부한 이런 곳과 같이 경쟁을 하려면 작은 단위가 정어리 때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크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주와 강혜영 프로젝트에서 저는 강혜영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저도 아이디어 하나 드려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네, 우리 네. 최 교수님이 강혜영 프로젝트의 전문가로 딱 등장하시는 영상이 뜨면서 우리 최혁진 교수님이 유배 체험 프로젝트 하는 걸 딱 결합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면 크게 유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잠만 해도 그 네, 성공할 네. 것 같아요. 예, 남편을 일주일간 유배 보내십시오. 예.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네. 유배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유배자의 길. 유배자의 길을요? 옛날에 한양에서 쭉 내려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주에 율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약용, 정약전 이 형제들의 우애와 마지막제를 하는 곳이 나주 율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헤어져서 흑산도로 강진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순례자의 길처럼 그 유배자의 길 이런 것들도 사실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서, 사실 옛날에는 이제 유배지라는 것이 사실은 한양에서 먼 곳이기 때문에 척박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역사적 인물들을 소환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순례자의 길도 교수님 그냥 네. 우리가 즐겁게 편하게 가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에 물집 생길 정도로 그렇죠. 걸어야 되고. 예. 그 어찌 보면 뭐 유배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네. 뭐 엄마 속썩이는 아빠하고 아들 같이 보내서 나주 율정이요? 네. 거기서 이렇게 하나는 흑산도 한 명은 나주곰탕을 먼저 먹고 곰탕을 맞아요. 먹고 그 프로그램 안에 이제 또 힐링 프로그램도 넣어서 또 적당한 쉼과 휴식과 뭐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혜영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들 최혁진 교수님과 최영선 교수님 두 분을 모셔서 더 좋은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혜영 프로젝트에 의해서 정말 아름답고도 역동적인 그런 곳에 얘기를 담아봤다라고 합니다. 강원권 소식을 최혁진 교수님이 우리 제작진과 함께 발로 뛰면서 짚어 오셨는데요. 이곳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순간 울컥합니다. 제 고향 강원도 정선사례입니다. 최 교수님, 뭐 강원도 정선하면 아리랑으로 유명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탄광촌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이미 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그렇죠. 이제 탄광촌으로 알려져 있는 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줬어요. 근데 사실 노동자들의 아픔과 애환이 깃들여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시작점에 정선에 있는 동네 뒷산이 다른 지역 가면 그 지역 명산된다. 그러니까 정선은 보이는 모든 산이 관광 자원이에요. 모든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탄광촌의 이미지도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보십사 초반에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다르크님의 고향. 제가 정선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장난으로 그 동네에서는 인삼과 산삼으로 깍두기를 담가본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프라이드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도 사실 어릴 때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뭐 이렇게 자란 기억이 있고요. 무엇보다 정선의 마을들이 뭔가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편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있는 곳으로 변신하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이죠? 예, 맞습니다. 정선군 고한읍이고요. 저는 이제 저 지역을 기억합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저 지역에서 흑빛 공부방이라는 탄광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에서 교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의 폐허였었어요. 네네. 폐광이 되고 광산 노동자들이 다 떠나고 뭐 두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었던 곳인데, 그래서요 저쪽이 뭐 인구가 뭐 3만 명에서 뭐 5천 명까지 줄었다가 맞습니다. 이제는 안 준다. 오히려 예. 늘어날 조짐이다. 예, 잘 보니까 예.
저기 뭔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 해외 거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합니다. 예. 저 폐가들을 2010년대 후반에 그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요. 마을 호텔이라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 호텔의 본산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제 폐가들을 다 수리하고 동네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설득해서 구석구석에 예쁜 상가라든가 공방이라든가 또 빈집들을 개조해서 호텔처럼 이렇게 숙박으로 운영하게 됐는데요. 아주 뭐 대단히 유명한 곳이 됐어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가 다시 주민들이 으쌰으쌰해서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하면 또 야생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에는 야생화가 큰 빛을 못 봤지만 최근 근래 들어서 오히려 야생화의 아름다움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뭐 무료 체험하거나 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맞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마을 호텔 18번가가 요번 이제 이달 말서부터요 관광 상품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주말에 가시면 그 정선에 유명한 곳 많지 않습니까? 뭐 한백산이라든가 뭐그 주변에 정선 5일장이라든가 정암사 같은 정멸보궁이 있는 곳을 다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요. 저 안에 있는 공방을 무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이 또 유명한 게 이 맛집들이에요. 광산 노동자들은 분진 때문에 매일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고기 맛이 제일 좋은 곳이 또 이 고한 사북 이쪽입니다. 가면 구공탄 그 상점가가 있어요. 이 구공탄 19구멍이 있는 연탄 불 위에 삼겹살과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마을 호텔에서 주무시면 10,000원의 식사 쿠폰을 드립니다. 오셔서 공방 체험하고 정선 관광하고 야생화 체험하시고 너무 좋네요. 구공탄 상점가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고기에 아버님들은 요즘엔 소주 한 잔 이런 얘기하면 욕 먹더라고요. 유배 가십니다. 예, 유배 갑니다. 예, 좋은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뭐 개인적인 여행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투어도 할 수 있고 별보기 투어. 와,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거 보이시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저게 꼭 연인 사이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친구에게 그죠?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저 내용도 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 보시면 거기 주인공이 어떤 그 큰 벌판이 있는 곳에 나무 하나 있는 데서 이제 뭐 서로 사랑을 나누는 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이 정선에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고도가 해발 1,000m가 넘는 곳이고요. 그냥 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별이 머리로 쏟아집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별을 따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꼭 정선 여행 가시면 저 장소에 가시면 정말 별 보는 느낌 알 수 있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야생화 관련된 곳 정원박람회도 마을호텔 18번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마을호텔 18번가를 방문하시면 네. 눈도 즐겁고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런 네. 곳이니까 여름휴가 지금부터 계획 짜 보신다면 미리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백산이 중요합니다. 엄청 좋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아시네요. 그때 백대 명산을 다 그럼요. 다니셨다고. 태백산하고 연계돼서 네. 태백산과 한백산을 저는 이제 한날 네. 두 개를 겨울에 올라갔었는데 네. 엄청 좋은 곳이죠. 이 최영상 예. 교수님이 워낙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예. 명산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네, 네. 어쩌면 저보다 정선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네. 가보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요즘 뭐 정선하면 많은 분들이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도 보실 것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네. 연령 상관없이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나. 라고 감히 자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그리고 정선하면 예.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과 좀 다른 볼거리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정선에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뒷산도 다른 지역 가면 명산이다 그랬잖아요. 네네. 정선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선 5일장입니다. 네네. 2일, 7일 날 정선장이 열리고요. 토요일마다 또 간이장이 열리고 있어요. 정선장에 가시면 정말 인산인해인데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 그 메밀 부치기를 종이짝처럼 이렇게 착 한 것도 맛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정선 아라리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선군이 창작한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인데 시골 군에서 한다 그래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적인 공연입니다. 호주 프린지 페스티벌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요. 맞습니다. 이번에 에딘버러 페스티벌의
초청 작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딘버러 페스티벌 가 있는 한 달 동안은 보실 수가 없지만 다른 공연도 하시니까 가시면 즐기시면 좋겠고요. 그 이 정선군에 가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환경과 먹거리 체험과 탄광의 아픔과 역사도 느껴볼 수 있고 또 이런 문화적 체험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놓치지 마십시오. 뭐 이제 산을 좋아하시니까 가리왕산 케이블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고령자 아이들이 이 케이블카 덕분에 가리왕산이 얼마나 멋진 산입니까? 1,500m가 넘는 그 네. 산이고 네. 정상에 서면 주변에 산이 쫙 파도처럼 펼쳐지는데 그 풍광을 사회적 약자나 노역자들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체험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리왕산은 이끼가 많은 네. 산이에요. 그래서 그 초입부터 해서 정상 올라갈 때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네. 여름에 가면 거기가 이제 되게 시원하기도 하고 네, 또 네. 돌 이끼나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네. 곳이어서 되게 저는 추천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랄까요, 가려왕산 좀 야생적인 매력이 야생적인 매력이 야생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잘 다듬어진 산이라기보다는 네. 물론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나 사회적 약자분들이나 여러 가지 분들은 케이블카 이용하시면 되지만 등산 그 자체를 즐기고 싶다는 분들한테는 뭐랄까요, 산다운 산 이런 느낌 하시는데 그렇죠. 다만 혹시 겨울에 가게 되신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마시라고. 저 겨울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셨네요. 네. 아, 이거 이큰 산을. 위험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꼭 참고를 하셔서 이 뭐 최 교수님이 저는 워낙 한파주의보가 있을 때, 아, 그 능선길이 다 눈으로 덮일 때, 최 교수님은 워낙 산을 잘 아시지만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혼자 가시는 건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큰 산이고요. 굉장히 큰 산이기 네. 때문에 잘 알아보시라고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산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산뿐만 아니라요. 정선에서 이런 문화시설이 있구나라는 뭐 흥미로운 곳이 사실 많죠. 저한테는 익숙한 곳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갔다 오신데 굉장히 새롭게 느끼셨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정선군도 그 지역 소멸, 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안 이슈인데 그 정선군에서는 도서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있는 주변 마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예, 또 영상도 우리 제작진께서 잘 준비해 주셨거든요. 영상 한번 보고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 정선에서 자랑하는 곳이 뭐 한두 곳이 아닌데 제가 이 버스 사실 너무 저한테 익숙해요. 근데 이름이 예. 재밌어요. 와와 버스. 제가 맨날 가면서 제가 이제 사실 정선 갈 때마다 이름이 참 잘 지었다. 예. 와와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와글와글 와와 하는 것도 있고 와라와라 하는 의미도 예, 있고. 예. 근데 이 와와 버스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정선군은 서울의 한 2~3배 될 겁니다. 면적이 굉장히 넓죠. 인구는 얼마 안 되죠. 당연히 이동의 불편함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또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반 대중교통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선군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 와하 버스를 가지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고요. 또 하나 정선에 놀러 와와 하신 분들, 이분들은 하루 1,000원으로 하루 종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가지고 정선군 전체를 마음껏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교수님, 거기 전라도에서는 와라 할 때 오소 그러시나요? 뭐라고 하시죠 보통? 그렇죠. 오소. 놀러 오소 네, 그러시나요? 놀러 오소. 네. 그 원주에서는 보통 뭐라고 표시해요? 놀러 오세요 그러시나요? 원주 사람들은 이제 서울 말을 씁니다. 그러시군요. 정선은 마카 놀러 오더래요. 이러는데 약간 북한 말투 같아가지고 북한 말투가 아닙니다. 실제로 곳곳에 사투리로 마카 오더래요. 뭐 이렇게 이제 사투리가 써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고 예. 사실 저는 이제 걷는 여행도 추천하지만 조금 더 아이들과 가거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와와버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정선 군수님께서 특별히 또 인터뷰에
요구에 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선 곰수님의 정선 자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열린 공감 TV를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고향 정선. 저기 정선구는 아시는 대로 이제 과거에 무연탄을 채광하던 이제 산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산들이 전국에서 제일 큰 민영 탄광, 동원탄자, 산촉탄자, 회사 하나에 한 3,000명의 종업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역의 인구가 많고 지역 경제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죠. 가장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전해의 자연 환경 그리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그다음에 지역이 갖고 있는 향토 문화,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부터 우리 반내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2010년도에는 전국에서 이제 최초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그 시내버스를 민영으로 이제 운영되던 시내버스를 공영화했습니다. 완전 공영제를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시행을 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 학생, 국민 전체 중에서 한 48% 정도의 국민이 무상으로 무료로 어디든 이동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하고 관광객들은 1,000원 단일 요금으로 하루 종일 어디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공영버스 사업을 지금 한 5년 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에 오실 계획을 가진 분들께 이런 코스 하나 추천해 드립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한 곳만요? 아니요, 뭐 아침에 여기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네. 정선은 네. 백두대간 태백산맥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에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산 속에 있는 계곡들이, 이름 없는 계곡들이 수도 없이 아름다운 계곡들이 있고, 또 맑고 또 푸른 강이 9개 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동강을 비롯해서. 특히나 겨울철 같은 데는 뭐 국도나 이렇게 지방도로 여행하시다가 아무 곳이나 카메라만 대면은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나올 정도로 경관이 뛰어납니다. 제가 정선 살아서가 아니고 정말 실제로 정선이 다른 지역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랭지 채소들, 감자, 고추, 토마토 등의 우수한 우리 특산물이 여기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정선 아리랑, 지난해에 호주 에딘버러에서 열렸던 세계 공연예술축제에 참가를 해서 전 세계 한 1,200여 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정선 아리랑은 한민족이 즐겨 부르는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다. 다시 말해서 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향은 정선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국민고향 정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선에 오십시오.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고 재밌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정선군 화이팅!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최영선 교수님과 최혁진 교수님께서 역사적인 부분, 또 최근에 젊은 층이 관심 가질 만한 재미있는 이벤트, 또 그것을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을 선순환시키는 것 말씀해 주셨듯이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통과 또 재미있는 먹거리, 죽어가던 마을이 무슨 말이야 하고 다시 살아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또 짚어보셨습니다. 정선군도 멋지게, 또 이 강혜원 프로젝트도 멋있게 성공해서 정말 지역이 와글와글 와라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오는 그런 곳으로 더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와, 열린공간TV에서 만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 이렇게 취재 정신을 발휘해도 되나 싶은데 제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지소멸에 관한 영상 링크를 많은 교수님들과 또 이게 전문가분들, 또 심지어 전직 장관님께 아는 분을 보내서 보기를 강요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저의 어떤 강권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보시고 나면
깜짝 놀랐다. 너무 잘 만들었다. 특히나 우리 최영선, 최혁진 교수님 너무 두 분의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프로그램 많이 자랑하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이거 링크 주변에 영상 공유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시사가 대부분 정치 이슈에 익숙해 있는데 매운맛 너무 맵습니다. 그렇죠. 마라탕의 극한 매운맛을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 삶과 직결되는 문제는 이런 지역의 정책의 문제들, 지속 가능한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다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리면 똑같아져 버리면 사실 차별성이 없는 것이고 맞습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살려내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오게끔 만들어내냐. 여기서 저는 핵심 이제 뭔가 이렇게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을 계속 떠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떠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낸 지자체들은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 것이고 그냥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버리면 이 기간 동안에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또 쇠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저것들을 자원화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야지 같이 우리가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혁진 교수님 우리가 청년 문제 얘기할 때 사실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주라든가 정선사를 짚어보다 보면 지역의 자체적인 콘텐츠를 잘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잘 도입하다 보면 오히려 도시에 있는 젊은 층도 다시 가서 살고 싶은 그런 그렇죠. 곳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는 두 가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배웠는데 우선 그 최영선 교수님 말씀 통해서 강해영, 그러니까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세 개 지역이 자원을 결합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뭐 관광 상품이나 콘텐츠가 나올 것 매우 같은데요. 풍부한 콘텐츠가 나오는 풍부한 거죠. 콘텐츠가 나오면 청년들에겐 일거리가 생길 거라고 그렇죠. 보고 또 정성군 갔을 때 제가 감동받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지방 소멸한다 그래서 외부에 큰 기업 유치하거나 외지인들을 여기 와서 살게 하는 것에 그렇죠.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성군 스님은 현재 이 정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하셨어요. 근데 삶의 질을 보면 교육, 문화, 의료, 복지거든요. 근데 교육, 문화, 의료, 복지라고 하는 영역에 신경을 쓰면 그 일을 또 잘할 수 있는 외지의 청년 전문가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래서 저런 마을 호텔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동네에 버려졌던 곳이 자원이 되는 것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지역을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기반으로 미래를 한번 다시 설계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돌아오는 지역을 해볼 수 있겠구나. 뭐 그런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지역이 청년들이 몰려들고 와글와글하고 어르신들도 더 편하게 지내줄 수 있고 뭐 당연히 어린이들은 이 동네에서 나 계속 살고 싶다라는 꿈을 꿀 수 있다면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오히려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마치면서 지역으로 오시라고 전라도로 오소 하시고 강원도로 오더래요 하고 오늘은 끝을 맺겠습니다. 저는 진행이었고 우리 최영선 교수님, 최혁진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사투리로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전라도로 오소. 강원도로 오드레요. 네, 지역 소멸 극복 프로젝트 다음 화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55-704-387412, 국민은행 787-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의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저널5이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